자, 65번부터 갑니다. 자, 일단 3차 함수 fx라고 나와있고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라고 나와있어.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3차 함수의 형태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먼저 봐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뭐 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여길 수도 있고 극대니까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다. 일단 여기까지는 체크를 하셨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제 이 나조건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나조건이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 3차를 미분했어. 그럼 몇 차야? 2차지? 근데 2차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대. 이거 뭘 준 거야? 축을 준 거지. 오케이? 자, 다시 여기 있는 얘를 본 순간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건 뭘 줬다? 대칭 축을 줬다. 됐니?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하고 3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대충 잡아보면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하고 3일 때 함수값이 같으니까 이 대칭축이 x는 0이라고 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2차 함수의 축이 x는 0이다라고까지 먼저 해석을 하셔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민규야, 도함수에서 이 2차 함수의 축이 이 x는 0이라는 애가 3차 함수에서는 어떻게 따라와? 이 0이라는 점이? 오케이, 변곡점으로 따라오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이 축이라는 x는 0이라는 애가 사실은 변곡점을 지켜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이 그래프인지 이 그래프인지가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변곡점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3차 함수의 대칭 여기가 0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이 그래프라고 알 수 있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이제 이 그래프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갑니다. 가. f'x는 x는 0에서 최소다. 자, 이 그래프 봐봐. 자, 이 그래프 보면은 이 0에서 적선의 길이가 가장 작은 거 맞죠? 그쵸? 저 변곡점에서는 하나의 값, 이때는 최대 최소의 형태를 갖는다. 이거 맞다라는 거지. 그리고 니은 fx는 f2의 서로 다른 주식은 fx가 f2가 되는 게 서로 다른 주식은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f2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y는 f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있고요. 자, y는 f2라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여기는 0에 대해 대칭이니까 2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y는 f이라는 직선은 2에 대한 함수가 바로 y는 f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럼 교점은 여기 하나가 따라오고 여기 하나가 따라오니까 교점이 두 개가 따라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디귿 y는 x 위의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2, f를 지난다. 이렇게 나와있네. 봐봐.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이라 해서 접선을 그은 게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해서 내가 정확히 이걸 뭐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확인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 그 다음 그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2, f1을 대입해서 그 식이 성립하면 2, f를 지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인치세 방식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y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1 더하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얘가 2, f1을 지나는지를 확인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대입해서 성립하는지를 체크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어쨌든 구해야 되니까 f라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걸 가지고 내가 f 프라임의 그래프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자, 그러면 f 프라임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고 2에서 극소니까 마이너스 0이니까 근의 형태로 따라오겠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고 마이너스 2랑 2가 근이 이런 형태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a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따라오고요. 그에 따라서 fx를 구해버리면 fx는 적분의 그러면 3분의 1 ax 세제곱 마이너스 4 ax 더하기 c 이런 형태가 fx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붙인 거 없니?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접선의 방정식 세운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3a x 더하기 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3분의 11a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이 점의 전환지를 체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점을 대입했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하면 이 점의 전환이라고 이어지는 거지. 2,f를 대입해. 자 그럼 2,f를 대입하면 f2가 여기 따라오죠. 자 f2를 구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8a에서 8a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a 더하기 c 얘가 f2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x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x에 2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9a가 되는 거지. 더하기 3분의 11a 더하기 c.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해보면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7a고 거기서 f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a 더하기 c.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그 말은 이 식이 2,f를 지나는 게 맞다라는 거야. 대입해서 이 등호가 성립해야지 2,f를 지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대입했더니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2,f를 지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일단 3차 함수 fx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경우하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왜 안 봐요? 라고 하면 이거는 웬만하면 답이 아니니까 이거 먼저 생각하자라고 맨날 얘기하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이 3차 함수를 적어 올렸는데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대. 마이너스 1에서 이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 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으면서 fx의 절대값은 x축을 기점으로 적어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려면 x축이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지. 또는 x축이 뭐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야지 이 상태로 적어 올리면 이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 이렇게 적어 올리면 이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 맞니? 또는 얘가 이렇게 접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웬만하면은 fx를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려면 항상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일단 여러분들 물론 얘도 맞지만 얘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접할 때다. 어차피 상관없어. 대부분이 거의 한 70-80% 접할 때가 답이야. 시험 때 모르겠으면 접할 때라고 찍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럼 그걸 한번 보여주면 봐봐.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상태로 적어올리면 이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x축이 여기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고 x축이 여기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지. 네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나를 보니까 fx가 여기 되는 애가 x의 범위가 3부터 5까지 해서 적어도 하나는 있대. 그럼 이 말은 3부터 5까지에 대한 x에 대해서 x축과 만나는 애가 꼭 하나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x축이 이렇게 여기하고 만나지 않으면 얘는 근이 마이너스라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해되니? x가 3부터 5까지 해서 x축과 만나는 애가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그래서 사실은 근이 존재하게끔 접하는 경우밖에 답을 할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추가적인 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접하는 형태를 생각해줬어야 돼. 사실 저 파란색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나의 의견. 자 그러면 3부터 5까지 해서 근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3부터 5까지에 대해서 근이 존재하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오케이? 그럼 얘는 3부터 5까지에 대해서 근이 이렇게 나오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부터 5까지 해서 근이 존재할 수 있는 거겠니?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무슨? 그럼 봐봐. 너네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fx라는 지금 식을 세워줘야 돼. fx를 여러분들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fx의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여기는 이놈의 값이 뭔지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이놈의 범위는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얘를 k라고 잡아보면 이 fx는 k라는 점에서는 x축과 접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나머지 하나의 근이 되니까 최고차원 기수는 모르고요. 마이너스 1이 한 근이면서 K에서 접하는 이런 형태라고 fx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지.
따라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K가 3부터 5까지 해서 존재하니까 K의 범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는 이놈 이 함수의 식을 한번 세우려고 생각해보면 얘도 최고차원 개수는 몰라. 근데 마이너스 1이 한근이고 여기를 K라고 잡아서 K가 중근인 상황이지. 맞니? 즉 여기는 이 함수하고 여기는 이 함수가 다른데 이 두 함수의 식은 이렇게 똑같이 잡히는 거야. 이 A가 양수면 얘, 음수면 얘가 따라올 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꼈을 때 fx의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안 세우면 사실 어려울 수 있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가 가나에 대한 해석 끝입니다. 자, 그러면 f0분의 f'0의 최대 추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0을 구해보면 f0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해. 그러면 ak제곱 이렇게 따라옵니다. f0분의 f'0을 구해봅시다. 자, 그럼 f0은 여기 0 대입하니까 ak제곱이고요. f'0은 f'x를 구하면 a의 x-k의 제곱 더하기 2배 a의 x 더하기 1의 x-k를 따라오겠지. 자,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하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하면 ak 제곱 더하기 여기다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k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2ak 이렇게요. 이거의 최대 추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해보면 여기 ak제곱 날아가니까 여기 1이고요. 여기 ak 날아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k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최대 추수를 구하라. 이때 k의 범위는 3부터 6까지. 됐니? 그러면 k가 5일 때 최대, k가 3일 때 최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함수식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제 풀 때 하나의 팁은 X축이 물론 여기 파란색 이쪽 위에 존재도 되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접할 때가 답일 확률이 높다. 알겠니? 자, 넘어가서 67번 갑니다. 자,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 가나다를 만족하는 fx가 있다. 그때 f2의 최소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가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건 사실 없고요. 이 나조건을 가지고 f0하고 f'0이 같대. 자, 그러면 이 f0이 의미하는 건 뭐야? 상수항이지. fx의 상수항. f'0이 의미하는 건 뭐야? 1차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이거 뭐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fx를 3차씩 내가 이렇게 잡아보면 f0이 의미하는 건 d가 나오는 거고 f'0은 이걸 미분한 다음에 0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c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그냥 저 c하고 d가 같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거는 아, 내가 fx를 잡으면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b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얘가 f'0하고 f'0이 같다라는 그냥 단순한 의미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해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고 했거든? 그럼 생각해봐. 봐봐. 얘 3차야. 얘 2차야. 3차가 2차가 항상 위쪽에 있다. 어렵잖아. 어떻게 해야 돼? 2차 넘겨서 여기는 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또 가야지. 여기까지 이래니? 그래서 당연히 이걸 이쪽으로 이항을 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바로 식을 정리하면 fx-f'(x가) 되니까 이 식 정리해봅시다. 자, fx가 얘고요. f'x는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식을 정리하면 x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3의 x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ax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a의 범위도 모르고 b의 범위도 몰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어. 이거 미분한 다음에 언제가 극대극소인지도 찾을 수가 없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에는 얘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보세요. 이 식은 일단 x를 앞으로 빼서 묶어보면 x제곱 더하기 a-3의 x 더하기 b-2a 이런 식으로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일단 0이라는 애가 한 근으로 갖고 있는 3차 함수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한번 그려볼 거야 너네가 직접. 0이 한 근인 3차 함수를 그리세요. 아무 3차 함수나 그려. 근데 그 3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는 위쪽에 있어요. 그럼 이 3차 함수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될까? 예를 들어서 0이 한 근인 3차 함수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극초가 그냥 원점을 주면 되잖아. 오케이.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이 마이너스 1보다 0보다 크다 같을 때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 0이라는 점을 지날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거나 이런 식으로 지나면 안 된다는 거지. 즉 얘는 무조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게끔 접하는 상황이야. 0을 중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해되니? 0을 한 근으로 가지고 있으면 일단 여기는 이 0을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생각해봐. 여기는 이 점을 지나면서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중근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우리가 선생님이 고쟁이 하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했었냐면 보세요. 모든 x에 대해 fx가 0과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 fx가 근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됐다고. 중근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허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개념이라고 했어. 지금 그 개념이 이 범위가 확장돼서 조금 응용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막 이런 문제 있었죠. x-m 가지고 있고 x 더하기 n 있고 여기 뒤에 gx가 있는데 항상 0보다 크다 같대. 그러면 이 gx는 얘도 큰 얘도 큰으로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중근의 형태를 항상 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얘도 그 개념을 생각해서 그냥 중근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것보다 i 수속도 이렇게 지나니까 아 0이 중근을 갖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이거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를 못 풀어. 왜냐면 이 그래프도 그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근데 이러한 그래프 형태를 파악했기 때문에 아 0이라는 애가 중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얘가 x는 0을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0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이 식이 0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b-2a는 0이다. 즉 b는 2a다 라는 여기까지 끄집어낸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봐봐. 뭐 그래프를 먼저 그리려고 하는 걸 했던 건데.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b가 2a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럼 b가 2a니까 주어진 이 fx는 사실 여기가 2ax 여기가 2a 이렇게 생겼거든. 자 그래놓고 f2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자 그럼 내가 f2를 구하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자 2 대입하면은 4a 4a 10a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10a 더하기 8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a의 범위를 물어봤다는 얘기지 사실. 10a 더하기 8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사실 a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a의 범위를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최고치 한번 했을까요? 보세요.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모든 x는 항상 성립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0에서는 중근을 간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인 건 찾았어.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여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사실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지. 마이너스 1의 애가 이쪽에 존재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은 애가 존재하는 거지. 즉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여기에는 이 근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범위를 끄집어내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근을 이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근을 구해 볼 텐데 자 얘가 x는 0이 한 근이니까 b-2가 0이었어. 그게 날려. 그러면 이놈의 함수는 x로 묶어보면
x 더하기 a-3 이렇게 나와서 한 근이 0이고 한 근이 3-1이거든. 즉 여기가 3-1. 한 근이 0이고 한 근이 3-1. 여기는 나머지 근이 3-1이다. 근데 이 -1이 3-1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a의 범위는 3-a보다 -1이 크거나 같다. 즉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a의 범위를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a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a가 4일 때, 즉 답은 43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 0에서 꼭 중근이라고 해서 항상 -1보다 크거나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1이 정확히 이쪽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구나. 두 근 사이. 그러므로 이 근을 구하셔서 a의 범위를 끄집어내자. 그죠? 자, 보세요. 이 문제 풀기 좀 어려웠을 텐데, 왜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사실 거의 없어. 이런 식으로 너네 문제 나온 걸 본 적 있어?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y좌표의 합을 구하라.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런 문제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하나 대충 만들어 볼게. 어떻게 만들 거냐면 y는 선생님이 m x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 함수를 fx라고 잡았을 때 f2는 3이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 그냥 얘기해 볼게. 알겠지? 이때 이 함수가 항상 지나는 y좌표의 합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느낌만 봐봐. 그럼 봐봐. 일단 이 fx는 2,3을 지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 3이라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 항상 2,3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 이건 대놓고 준 점이니까. 그치? 그리고 이 식 보면은 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라고 보이셔야 돼. 여기에 문자가 나오더라도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항등식을 표현해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달라는 문제인 거야, 사실. 그럼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2,1을 지나는 점. 그래서 이거 찾고 이것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더하라는 약간 이런 식인 거야. 오케이? 이해되니? 그래서 일단 이 틀로 지금 문제를 풀어볼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먼저 좀 간단히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갑니다. 자, 일단 fx의 최고 차원 개수가 1이라 그랬고요. y는 fx가 2,f에서 y는 2에 접한대. 이거부터 처리하자. 자, 그러면 fx가 대충 뭔지 몰라. 대충 이렇게 생겼어. 근데 2,f이라는 애가 있는데 2,f가 이렇게 있어 대충. 근데 이 점에서 y는 이런 지선하고 접한대. 그럼 2,f가 대충 어쨌든 이 극대는 극소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라는 점을 대충 여기다 찍어볼게요. 여기 2,f 그리고 y는 이라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쌤, 그러면 F2도 이어야 돼요? 응? F2도 이어야 돼요? 그치, F는 2죠. 그래서 일단 2,1을 지난다라고 해서 y좌 편화 구한 거예요. 일단 F는 2일 수밖에 없으니까 y좌 편화 2 구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F'0은 0이라고 나왔는데 봐봐.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려면 식 자체를 세운 다음에 그 문자 하나로는 표현돼도 돼. m도 있어도 되고 x도 있어도 돼. 그 다음에 m으로 묶어서 항등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어떤 걸 배워가셔야 되냐면 이거는 아직 모르고 배워가신 거야. 여기는 이 식을 가지고 fx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fx 어떻게 세우냐. fx는 y는 이라는 직선하고 접하죠. fx는 y는 이라는 직선하고 접하죠. 맞아요? 근데 x가 몇일 때 접해요? 2일 때 접하죠. x는 2에서 접해요. 자, 그럼 x는 2에서 접한다는 얘기가 2에서는 무슨 근? 중근을 만드는 얘기지. fx하고 y는 접하는데 2에서는 중근을 만드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2를 옆으로 넘겨버리고 fx-2라는 애도 2에서 중근을 갖는 상황이어야 돼. 그러면서 fx의 최고 차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2에서 중근을 갖고요. 따라오세요. 나머지 뒤에는 2차식 뭔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좀 익숙하게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세워야 돼. 익숙해질 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배워가는 거야. 여기서 계속 알려줄 거야. 그리고 답지랑은 풀이가 달라요. 하지만 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fx는 저 나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나라는 걸 가지고 fx는 x-2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더하기 2다라고 여기까지 잡아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족권을 생각하면 반은 f'의 0이 0이래. 그럼 이거 미분하고 0 대입해. 그게 0이야. 그러면 a, b에 대한 식이 나오고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하겠구나. 그럼 그 한 문자로 통일하면 항등식 만들어서 또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겠구나. 이게 일단 이 풀이의 정리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f'형은 0 해보시면 f'x부터 합시다. 자 이놈 미분하면 이 나가고 x-2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더하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미분하니까 2x 더하기 a 그리고 x-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f'0을 구하면 f'0은 자 여기 0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b 자 여기 0 대입합니다. 그러면 4a 0 이렇게 나와요. 즉 a는 b다라고 해서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a가 b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이 b 대신에 a를 대입했어. 그 다음 이 식 자체가 항상 지나는 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으니까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a로 묶어줘야 돼. 자 20을 a로 묶어. 자 묶으면 x-2의 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a의 x 더하기 1 a로 묶었더니 자 그럼 a 관계없이 x에 뭐 대입하고 싶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 마이너스 1은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는 9가 나오고요. 여기는 1 나오죠. 더하기 2 그래서 마이너스 1,1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난다. 그러므로 항상 저 y좌표 두 개는 지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유진아 네. 저 가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중문을 알려줘. 아니 그냥 야! 엑스추 아니 민재야 저 가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 2를 기준으로 x는 2라는 축을 기준으로 대칭해요. 오케이 이를 기준으로 대칭 2에서 x만큼 더한 값이랑 x만큼 뺀 값이 항상 같대. 그 말은 이를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얘기야. 2에서 x만큼 더한 값이랑 x만큼 뺀 값이 같대. 그 말은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가족권 보자마자 바로 x는 2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유진아 그러면 f-x는 fx 요거는 f-x는 fx입니다. Y축 y축 대칭 우함수잖아. 여기에 사실 0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을 기점으로 x만큼 가고 x만큼 간 거의 대칭 x는 0에 대해 대칭 y축 대칭 오케이 거기에 여기 0 대신에 어떤 줄 대입하는 식이야 사실은. 이해돼요? 절대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fx에 대해서 x는 2의 대칭이래. 그러면 x이 잡고 함수 어떻게 잡을 거야? 볼록볼록하게 대칭이게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서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1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1은 여기 쓸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2에 대해 대칭이니까 여기는 뭐야? 3이란 얘기죠. 1만큼 건너고 1만큼 건너갔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fx 잡았어. 자 그러면 봐봐 똑같아. 자 주어진 이걸 가지고 이제 fx의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fx의 식을 이거 고재인 2스텝에서 오답을 열심히 하셨으면 바로 세우시면 돼요. 자 일단 얘는 1하고 3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y값을 갖고 있고 이거를 y는 k라고 생각을 해보면 fx는 x-1의 제곱 x-3의 제곱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fx를 바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지. 1에서 중근, 3에서 중근 대입하면 k가 나온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k 값을 구하려면 식 하나가 필요한데 그 식이 여기 있는 거야. 0,0을 지나. 자 그럼 0,0을 지나니까 f0은 0이어야겠고 f0을 구하면 f0은 9 더하기 k k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자 그럼 극 대값은 x가 2일 때네.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f2는 자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인가? 1, 마이너스 8이니까. 그때 값은 마이너스 8. 이걸 제곱하니까 답은 64 이렇게 나와요. 흔히 그 함수식을 빨리빨리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자, 넘어가서 70번 갑니다. 70번. 자, fx 4차식이라고 나왔고요. 일단 여기 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y축대칭이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y축대칭 기본으로 떠올라야 되고요. 보자마자 우함수 떠오르셔야 되고요. 됐나요? 자, 그럼 우함수는 짝수차하고 상수함까지는 존재할 수 있다. 홀수차는 존재하면 안 된다. 우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가라는 식을 보자마자 홀수차는 존재하면 안 되는구나. fx는 다시 쓸게. fx는 x의 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6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이게 가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나를 보니까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주어진 이 함수가 일단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y축 대칭 함수니까 여기 y축 x는 0이 있을 거고 y축 대칭 4차 함수 이렇게 대충 잡아주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일단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다 구하면 끝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극소값 어떻게 구해? 미분해서 여기 있는 거 찾아야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걸 미분합니다. f'x는 4x 세제곱 더하기 2x 2x로 묶어버리면 2x 제곱 더하기 p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는 x는 0 그리고 이거 잘 못하면 안 된다. 얘가 0인 거지. 맞아? 그럼 x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2인 거죠. 그럼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인 거죠. 맞죠? 제곱, 이걸 제곱해야지 마이너스 2분의 b가 나오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x에 대해서 뿔마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겠지. 어쨌든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f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를 넣은 게 10이다. 마이너스 10이다. 이걸 풀어버리면 b의 값이 나오고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별거 없어. 그냥 계산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를 대입해. 자, 그러면 이거를 4제곱하니까 이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b 그걸 제곱하니까 4분의 b 제곱입니다. 그리고 bx 제곱은 b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b 더하기 6이 마이너스 10이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이 6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6이고요. b 제곱은 64. 그래서 B는 뿔마 8이다. 자, b 뿔마 8 나왔거든? 그럼 b는 플러스 8일까 마이너스 8일까? 마이너스 8. 이유는? 오케이. 이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 있을 수가 없죠. 그쵸? b가 8이라면 여기는 허수라고 고려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 그치? 이제 자, 집중하시고 갑니다. 자, 두 개의 함수가 있고요. 이 두 개의 함수하고 x는 t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겠대. 자, 그러면 뭐 a라는 점을 바로 구하면 a는 x가 t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더하기 10t 마이너스 30 이렇게 잡으면 되고 b라는 점을 t, 2t 더하기 2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했거든. 그럼 ft는 그냥 여기서 여기 빼는 게 아니라 뺀 다음에 어디에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혹시 아직도 절대값 안 붙이면 진짜 큰일이야. 오케이? 그럴 때 ft는 바로 구해야지. ft는 뺀 다음에 절대값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보면 절대값 t의 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8t 마이너스 32 이렇게 일단 ft가 나와요. ft는 구했어. 자, 그럼 봐봐. 이제 내가 풀려는 놈은 이걸 풀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이것만을 이해하면 문제는 끝이에요.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긴 얘 보니까 t 더하기 h에서 t를 뺐어. 여기 분모가 어떻게 보여야 돼? t 더하기 h에서 t 뺀 걸 보여야 되지. 이거 뭐라 읽어야 돼? 프라임, 평균 변화의 극한값을 읽어야지. 자, 근데 얘는 h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여태까지 f 프라임 t라고 열심히 읽어줬어.
근데 h가 0 플러스로 가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미분계수긴 한데 우미분계수. 얘는 0 마이너스로 가지. 미분계수긴 한데 좌미분계수. 정확히 쓰면 얘는 f 프라임 t 맞아. 근데 우미분계수. 곱하기 f 프라임 t 근데 좌미분계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ft라는 그래프는 4차 함수를 접어올린 형태인데요. 그 접어올린 형태에 대해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곱하기를 했더니 0보다 작거나 같은 t를 찾아주는 거거든.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t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4차 함수를 이렇게 대충 만들고요. 대충 접어올렸다고 한번 보자. 이렇게 접어올렸어. 그러면 4차 함수 형태가 접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그럼 봐봐. 내가 t를 만약 여기라고 생각해볼게. 자, 그럼 이놈은 전이분계수, 우미분계수 똑같죠? 그럼 똑같은 거를 곱하면 a라고 해봐. 전이분계수. 우미분계수 a라고 해봐. 그럼 둘이 곱하면 a제곱이지. 즉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란 거야. 이런 점에 찍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점은? 자, 이 점에 대해서 전이분계수는 예지. 음수야. 우미분계수는 예지. 양수네. 이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음수하고 양수하고 음수 되니까. 따라와요? 아,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t는 접혀 올라가려면 일단 t가 만족하겠지. 즉, 얘를 뭐라 불러야 돼? 이 fx의 근이라고 불러야 돼. x가 만난 점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t는 일단 fx는 0의 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근이면 접어 올라가면 점이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부호가 항상 다를 수밖에 없거든. 이해되니? 그리고 또 자, 여기는 이런 거를 내가 t라고 잡으면 얘는 좌미분계수도 이거 우미분계수도 이거 똑같아서 안 된단 말이야. 자, t를 여기로 한번 잡아보면 얘는 좌미분계수도 0, 우미분계수도 0이지. 그럼 이거 만족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t라는 놈은 일단 fx가 x축과 만나는 점, 즉 근이라는 놈과 그 다음 fx의 극점이라는 거. 극대점, 극소점 이러한 것들이 다 답이 된다는 거. 이거를 파악하시면 이 문제가 이제 쉽게 풀리는 거예요. 자, 갑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식을 만족시키는 t를 구하기 위해선 이놈의 근도 구해야 되고 이놈의 극점도 찾아야 돼. 자, 그러면 극점을 먼저 찾기 위해서는 주어진 쟤를 미분부터 합시다. 자, 미분을 해보면 쟤는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마이너스 8t. 뭐 하는 거예요? 자, 저거 미분하니까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얘를 4로 묶어보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t 이렇게 나오고요. 인수분해하면 자, 1 대입하면 0이죠. 그러면 t 마이너스 1 그리고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만족하는 t를 찾으면 세 개가 모두 극점인 게 맞지? f'의 근이 극값으로 따라오니까 극점으로 따라오니까 그래서 t를 구하면 t는 1 그리고 근의 공식 1 뿔마 루트 3 이렇게 t는 3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fx는 0의 근을 찾으려면 자, 이놈의 근은 어떻게 찾아야 돼? 얘를 인수분해야지.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 얘는 0 해가지고 얘를 인수분해야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야 돼. 자,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뭘 대입하면 0이냐면 오케이, 착하네. 자, 4 대입해봐. 4 대입하면 여기 4의 4제곱 여기도 4의 4제곱 여기 4 대입하면 32, 32 4 대입하면 0이 보이죠. 그쵸? 그래서 쟤는 t-4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t세제곱 그리고 제곱은 안 나오고 더하기 8 이 끝인데? 이렇게 나오네. 저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얘는 t-4 그리고 t 더하기 2 그리고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4.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을 얘하고 4하고 마이너스 얘는 허분이니까 그래서 fx는 0의 근 0을 찾아주면 얘는 4하고 마이너스 2. 자, 문제에서 t합을 뭐라 그랬으니까 이거 5개를 더해주시면 이거 더하면 2 이거 더하면 1하고 이거 더하니까 3 3개 더하면 3 2 더하기 3을 하니까 답은 5.
자, 중요합니다. 자, 일단 뭐 fx는 최고 차원 개수가 1인 4차함수라고 나왔고 그 4차함수를 접어 올린 게 gx래. 올린 게 gx래. 근데 이 gx에 대해서 g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리고 g1이랑 g'1이 똑같다고 나왔고요. gx는 마이너스 1, 0에서 극소값을 가져가. 자, 그러면 일단 gx의 형태를 대충 알아보고자 그냥 선생님이 예를 들려고 지금 그려볼게. gx 이렇게 잡고요. fx를 이렇게 잡고 절대값이니까 접어 올린 gx는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자,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런 형태면 얘는 극소값을 언제 갖니? 이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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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 네 개 점에서 극소값을 갖죠. 그쵸? 근데 여기서 1이라는 점은 극소이면서도 G1이랑 G'1이 똑같아야 되거든. 자, 근데 내가 그래프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여기를 만약 1이라고 생각하면 G1이 무조건 모을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지. 그치? 내가 여기를 1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G1은 무조건 0이잖아. 이렇게 있으면 0 나오잖아. 그치? 근데 G'1은 0이 안 나와. G'1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1층 심지어 미분 가능하지도 않아. 오케이? 그러면 1이라는 점이 어디서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접혀 올렸을 때 1이라는 점은 얘도 0 나오고 얘도 0 나오게끔 생각하면 접하는 점이 1에 딱 닿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접점이 1이라는 얘기야.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다시 헷갈리면 다시 이렇게 가자. 자, 일단 여기도 1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도 1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그리고 1에서 미분 가능하래. 자, 그럼 1에서 극소값을 가지면서 미분 가능하니까 G'1은 뭐라는 얘기야?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g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1이라는 점은 여기든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를 접어 올렸을 때 극소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대충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접어 올렸을 때 극소니까 선생님이 1을 이쪽에서 접어 올리면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 점에서 극소가 맞죠. 그쵸? 그러면 그래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그래프 그냥 계속 그려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0하고 마이너스 1에서 얘도 극소가 되네. 그러면 극소는 1하고 요거하고 요건데 말이 안 되네. 맞아? 그럼 그래프 다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래프가 자, 이렇게 있어서 1에서 극소를 갖고 나머지 두 점에서 극소이려면 접어 올렸는데 1이 사실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 가장 오른쪽에 있는 1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상태로 접어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로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오고 1에서 극소 맞고 0에서 극소, 마이너스 1에서 극소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찾아내시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1을 근로갖고 0을 근로갖고 1은 중근으로 갑니다. 맞아요? 자, 다시 그럼 fx 그냥 바로 찾자. 자, f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0을 근으로 갖고 1을 중으로 가는 거다. 이거 바로 찾으면 이 문제는 끝인 겁니다. 됐어요? 자, 이걸 가지고 G2 여기다 2 대입하고 절대값 씌우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찾아주셔야 돼. 다시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G1도 0이고 G'1도 0이야. 그럼 1에서 어쨌든 접해야 된단 말이야. 1에서 어쨌든 접해야 돼. 1이 여기 수도 있고 여기 수도 있고 여기 수도 있어. 근데 1보다 왼쪽에 있는 두 점에서 극소가 된다면 1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기란 걸 생각해 보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점을 접어 올렸는데 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어 올리면 이 점에서 극소가 아니니까 극대가 되어버리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얘가 답이다. 영어 자, 봅시다. 자, 4차함수가 최고차원 개수가 양수라고 나왔고 F'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는 이 알파 베타 감마가 극점들이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세 개의 함수값을 곱해서 음수야. 잠깐 어떤 거 세 개를 곱해야지 음수예요? 셋 다 음수거나 또는 하나만 음수거나. 오케이? 그럼 얘는 셋 다 음수거나 또는 하나만 음수인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4차 함수인데 극점이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는데, 선생님 이런 그래프 생각할 때 몇 개 생각하라고 그랬어? 3개, 그치? 극소가 한쪽이 더 치우친 경우는 이렇게 해서 3개 생각하면 있어. 자,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찍으면 차례대로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찍혀. 자, 그럼 잘 봐. 3개가 모두 음수라는 얘기는 x축이 어디다는 얘기야? 이 3개가 모두 음수들은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마찬가지로 얘도 3개가 모두 음수라는 얘기는 x축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야. 3개가 음수라는 얘기는 x축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2개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x축 어디 있어야 돼? 여기서 2개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여야 돼. 이 3개 중에 2개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여야 돼. 없어. 불가능해. 불가능해. 얘는 2개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여야 돼. 그럼 x축 어디 있어야 돼? 이 2개가 큰 게 2개가 양수여야 되지. x축 어디 있어요? 얘는 큰 거 2개가 양수일 거 아니야. 나머지 하나가 음수니까 x축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이 식을 가지고, 이 조건을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5개의 그래프인 거야. x축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5개의 그래프인 거야. 5개 그래프 중 맞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기억! x는 베타에서 극대다. 얘도 베타에서 극대, 극대, 극대 모두 맞으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고요. 자, fx는 여기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x축과 같는 애가 2개라는 얘기잖아. 자, 얘도 x축과 2점에서 간다고. 얘도 2점, 얘도 2점, 얘도 2점, 얘도 2점. 어떤 그래프도 다 2점이지. 맞는 거야. 자, 마지막 디귿. F알파가 양수이면이란 얘기는 지금 내가 생각한 5개의 그래프 중 어떤 그래프를 택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그래프? F알파가 양수인 건 뭐야? 요거지? 그치? F알파가 지금 양수인 상황은 이 그래프밖에 없단 말이야. 이 그래프. 이걸 생각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 그래프면 fx하고 x축과 만나는 이 2개의 점은 베타보다 작은 실근이다. 맞아, 틀리지. 베타보다 크다는 얘기.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야. 됐어요? 끝? 자, 봅시다. 자, 일단 PQ가 양수라고 나와 있고요. fx는 다음과 같은 3차 함수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실수전체에서 연속인 gx라고 나와 있는데, 봐봐. 실수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것과 여기 있는 이 함수를 가지고 gx라는 함수를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에서 만약 g0을 구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보이니? 저번 중간계산 범위에서 민규 여기서 만약 문제에서 g0을 구하래. 실수전체에서 연속이고 이런 함수 주고 g0 구하래. 그러면 x로 나눠버리고 그놈의 0에 대한 극한값이 g0이 이렇게 했던 거야. 맞지? 지금도 그 똑같이 활용해줘야 돼. x로 나눠야 된다고. 어쨌든. 자, 그러면 내가 gx라는 식을 정리하면 얘는 x로 나누면 x분의 절대값 x의 f x-p 더하기 qx 일단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때는 선생님 x로 내가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왜? 분모가 0이 될 때는 안 되잖아요 라고 해서 사실 여기는 x가 0이 아닐 때라고 이걸 따라 붙여야 돼. x가 0이 아닐 때 이걸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식을 보면 x로 나눴을 때 여기도 x, 여기도 x 괜히 준 거 아니란 말이야. x로 나눠달라고 주고 있는 거야. 근데 봐봐, 위엔 절대값이고 아래는 그냥 x지? 그러면 x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로 정확히 구분해줘야 돼. 이 식이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위에 있는 식이 x로 묶어보면 절대값 x에 f x-p 더하기 q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얘를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f x-p 더하기 q. 선생님이 이번에는 풀어주지만 다음에는, 그러니까 풀어서 써주지만 다음에는 그냥 바로 약분하고 끝낼 거야. 이런 형태란 말이야. 자, 그럼 얘는 x가 양수라면 얘가 플러스로 나오니까 플러스 9를 가지고 있을 테고, x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따라왔어야 돼. 그래서 gx라는 걸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일단 쓰셔야 되냐면요, x로 나눠. 그래서 f x-p 더하기 q 이렇게 된다.
또는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p 더하기 q를 그려요. 이때는 x가 0보다 클 때, 이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gx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이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똑같아. 0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0 대입한 거, 0 대입한 게 똑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다 0 대입해봐.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봐봐. 절대값 모식이야. 절대값 모식. 자, 여기 0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절대값 마이너스 모식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이거 옆으로 넘어가네. 2배의 절대값 모식이가 0이다 나오죠. 즉 여기다 0 대입하면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이래니? 막 어렵게 볼 필요 없어.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란 얘기야. 즉 여러분들은 G형은 0인 것까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연속 조건을 끄집어내는 이게 하나의 중간고사 범위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기계적으로 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gx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gx는 fx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접어 올렸더라고 읽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걔네를 그대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fx의 식을 줬으니까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 그럼 f'x를 구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고요. 3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3에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1 됐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3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나와요. 얘가 fx의 그래프인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얘를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해서 x가 0인 데를 기점으로 봐봐. 여기 0 대입하면 0,0이거든. 여기 0 대입해도 0,0이야. 즉 0을 찍으면 너네가 만약 어떤 데 0을 찍으면 이거 무조건 0,0일 수밖에 없어. G라는 그래프는. 즉 여기 기점을 접어 올리고 이건 접어 올린 거에 마이너스는 다시 말을 뒤집은 형태인 거야. 근데 걔가 미우 불가능가 하나만 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려면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이놈의 x좌표만 필요한 게 아니라 y좌표까지 필요할 것 같아. 왜냐면 y로도 평행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y좌표까지 구합시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9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따라오고요. 자, 여기다가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0이 나와서 마이너스 3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잘 봐. 주어진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따라오겠죠. 이 점이 이렇게 따라오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점도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렇게 따라오겠죠. 일단 얘가 fx-p 더하기 q라는 그래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되도록 하는 뭘 찾아야 되냐면 x축의 위치를 찾는 거거든. 근데 그 x축의 위치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0,0을 찍어달라는 얘기야. 0,0. 봐봐. 선생님이 만약 0,0 이런 데 찍으면 당연히 시험 때 이런 데 찍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특징적인데 여기 하면 여기가 다를 거라고. 오케이? 근데 내가 만약 여기 얘를 한번 더 쓰니까 만약 여기 0,0을 찍어봐. 그러면 이 fx-p라는 그래프를 이걸 기점으로 접어 올린 거 이렇게 있지. 이걸 접어 올린 거에 대해서 양수인 애가 gx가 나오니까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반대로 얘는 0,0이 여기 있고 이 그래프를 접어 올린 거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이런 형태가. 그게 얘인 거야. 그게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 gx의 그래프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돼야 된다. 한 개. 그럼 내가 0,0이라는 걸 어디다가 찍어야지 이제 이 문제가 풀리냐라는 거예요. 0,0을 어디다가 찍어야지.
잠깐만. 선생님이 다시 여기다 만약 0,0을 내가 찍으면 여기가 0,0이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이거를 접어 올린 거에 x가 양수인계가 나오니까 이것만 나오고요. 얘는 주어진 이 그래프, 접어 올린 그래프를 다시 아래로 낮추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네. 그럼 미분 불가한 점이 하나가 많은데 뭐지? 봐봐, 0,0이 여기 있어도 미분 불가한 점 하나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 값들을 한번 보면 문제에서 양수 PQ라고 했거든. 그 말은 여기는 이 3 더하기 P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즉 0을 찍을 땐 이런 데 찍으면 애초에 안 된다는 얘기야. 얘가 애초에 양수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럼 0을 찍을 때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이쪽 또는 여기 위에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내가 여기 만약 0,0을 찍으면 집중해봐. 이 그래프를 접어 올린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x가 양수일 때를 그려주고 x가 음수일 때는 이걸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다시 아래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분 불가한 점은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즉 0,0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0,0이 여기 있으면 그래프 형태가 이걸 기점으로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이걸 기점으로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미분 불가한 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왜? 여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나 아래로 내려가나 어차피 미분 가능한 점이 되니까. 즉 0,0은 여기는 이 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0,0 여기도 되는데요? 되긴 하는데 그거는 여기는 이 범위 때문에 안 돼. 그래서 0,0은 여기는 이 점일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1 더하기 P가 0이고 마이너스 7 더하기 Q가 0이다. 그래서 P는 1, Q는 7다.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거지. 근데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 헷갈렸던 거 이거야. gx의 식을 정리하시고 얘는 fx를 p만큼 q만큼 평이동한 걸 접어 올린 거다. x가 양수일 때. 이거는 그 접어 올린 그래프를 다시 아래로 뒤집은 거다. 다시 아래로 x축에 지정을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푼다. 끝. 자 일단 fx가 마이너스라고 1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상황이래.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마이너스라고 1에서는 뾰족하거나 또는 불연속일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 그 다음 가를 보니까 얘는 기함수를 의미하고 있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인가요? 자 그러면 일단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는 무조건 0,0을 지나게끔 그리셔야 되고 그 다음 원점 대칭까지 그래프 형태는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나를 보니까 1에 대한 좌극한하고 1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러면 그래프를 1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어쨌든 1, 마이너스 1을 찍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좌극한도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보다 왼쪽에도 여기는 이 값을 똑같이 갖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왼쪽도 1에 대한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근데 1에 대한 우극한은 1이래. 그 말은 1에 대한 우극한은 1,1이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약간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야지 우극한에 대해서 1에 대한 우극한이 1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얘는 1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약간 대충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달을 가지고 여기까지는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달을 가지고 자 달을 보면 x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x'가 음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x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 형태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그려줘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감소하는 형태니까 얘는 0,0을 지나면서 감소하면서 여기 지나야 되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겠네. 0,0은 꼭 지나야 되니까. 따라가세요. 자 그 다음 얘는 여기 지나면서 감소하는 형태잖아. 그럼 감소하는 형태가 대충 이런 느낌이겠네. 감소하는 형태가 되니까 둘 다 감소하는 형태, 대충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거를 원점 대칭까지 시켜버리면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잡히냐면
여기에 있는 이놈을 원점 대칭 시키니까 일단 마이너스 1,1두가 지날 거고 이름 지나겠죠? 그 다음 원점 대칭 시키면은 여기도 감소함수 되게 이렇게 대충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얘도 원점 대칭 시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여긴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가나다를 가지고 그래프 그린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기억 fx는 y는 x와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지나고 1,1을 지나고 이런 직선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럼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맞아요. 자 다음 니은 fx는 x축과 세점에서 만나니. 자 그러면 여기서 감소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x축과 세점에서 만날까? 여기 감소하니까 이렇게 가니까 세점에서 만나잖아. 그새들이 이것들은 다 틀렸어. 얘가요 유리함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점근선을 가지면서 감소함수도 가능하거든요. 즉 x축과 안 만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감소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 그러니까 여기 만난다 해가지고 여기도 만나니까 여기도 만나겠지. 그 세 개라고 해서 틀려. 근데 사실 유리함수 형태를 생각하시면 감소함수인데 이것도 가능하다. 얘가 니은에 대한 관례여서 틀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마지막 디귿 f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알파가 저로 2개 존재하냐? 자 그러면 프라임이 뭐가 되는 애가 저로 몇 개 존재하냐? 이게 다 평균값 정리거든. 그러면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선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먼저 찾아야 돼. 즉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아보면 여기 어디 있어? 쉽게 보이지 않니? 그치 여기까지 보이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생긴 놈은 당연히 여기다가 존재하겠고 여기다가 존재하겠죠. 원점 매칭을 함수니까 여기 존재하면 무조건 여기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는 거지. 정확한 풀이는 이겁니다.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 점을 지나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가 마이너스.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즉 이놈의 평균 변화율은 f'C는 마이너스 1에 여기 하나 존재하겠지. 그럼 여기도 존재하면 당연히 이쪽도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쵸? 그러므로 저도 두 개 존재하는 게 맞다. 평균값 정리.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프라임이 되는 점이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 끝. 자, 77번 갑니다. 한겨도 되고 영겨도 되고. 저번 내신을 준비했을 때 이 문제 풀었다면 그냥 빨리 풀고 끝났어 사실. 자 일단 여기에는 이런 형태 보면 선생님이 유형이라고 해서 첫 번째 f'x 끄집어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빨리 하는 방법이 뭐다? 편미분이다. 오케이? 그럼 편미분 어떻게 하냐면 편미분 x를 상수 취급하여 y 대하여 미분. 그 다음 y의 0대2. 10점. 자 그래서 편미분 우리가 저번에 열심히 했으니까 편미분으로 먼저 풀어보면, 자 x를 상수 취급하고 이거 y 대에 미분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 마이너스 y 이렇게 따라가야 되죠. 이거 미분하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하고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자 이거 상수 미분하는 거 이거 0대야 돼. 그 다음 이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y. 그리고 자 이거 전개해봐. 그러면 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 그럼 y에 대해 미분하니까 얘는 x제곱이고 y에 대해 미분하니까 이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xy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 y의 0대입. 자 y의 0대입 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0 y 0대입 하니까 더하기 x. 정리하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f 프라임 0. 자 근데 문제에서 f 프라임 0이 8이래. f 프라임 0이 8이다. 끝. 잘 봐. f 프라임 x가 뭐래? 이거래.
그럼 이놈의 두근이 뭐야? 극대극소점이죠. 맞아요. 이놈의 두근이 극대극소점이죠. 근데 A에서 극대고 B에서 극소래요. 끝. 하나 A가 2루트, 나머지 하나 A가 B가 마이너스 2루트. 됐니? 그래서 그거 제곱적으로 잡으면 8 더하기 8 하니까 답은 16이다. 끝. 저번 내신 형태입니다. 자, 넘어가서 86번 갑니다. 86번.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여기 P의 위치가 나왔는데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뀐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이 말을 너네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풀었단 말이야. 자, 그럼 일단 운동 방향이 바뀐다. 언제 바뀐다고 할까? 속도가 0일 때라고 생각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걸 먼저 처리하면, 이거 1번이라고 처리하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주어진 얘가 위치가 쟤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지. 그치? 자, 근데 얘가 언제래? 이 t가 언제래? 원점에서래. 자, 그럼 원점에서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거야? 민규야, 원점에서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치, 위치가 0일 때 이렇게 봐야죠. 근데 이 두 개가 똑같은 t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요거 이해해야 돼. 속도가 운동 방향이 변할 때 위치가 0이다. 이걸 만족하는 t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속도를 구하면, 왜냐면 위치가 0이 되는 건 못 구해. k를 모르니까.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k가 사라진단 말이야. 속도를 먼저 구해야지. 이렇게. 3으로 묶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4. 그럼 t는 시간이기 때문에 t는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럼 2초일 때 속도가 변하고, 그 방향이 변하고, 그때 위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k는 16. 됐니? 자, 넘어가서 89번 갑니다. 89번. 자, 봅시다. 자, P의 위치, Q의 위치, 그리고 중점. 그럼 일단 중점의 위치까지 한번 구하면 중점의 위치는 X3라고 합시다. 중점의 위치는 이거의 중점이니까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면 중점의 위치인 거예요. 그럼 둘이 더하고 2로 나눠. 그러면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더하기 4T가 중점의 위치야. 자, 근데 이 PQM이 방향을 바꾼 횟수를 구하래. 그럼 방향은 바꾼다. 이게 뭐야? 속도가 0이 된다. 그래서 미분하고 0 되는 거 찾으면 끝이지. 그치? 자, 이거 미분해. 자, 미분하면 6t제곱 마이너스 18t. 그러면 6t로 묶어버리면 t-3. 됐니? 그럼 얘는 3초일 때 한 번 방향을 바꾸네요. 3초일 때 한 번 방향을 바꾸네요. 자, 그 다음 이거 미분해. 미분하면 2t 더하기 8. 그러면 t는 마이너스 4초일 때 방향을 바꾸네요. 근데 t가 음수일 수 없는 거지. 그럼 얘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 다음 1 미분해.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4. 그러면 인수면 되네. 1, 3, 2 이렇게 t-2, 3t-2. 그럼 얘는 t가 2일 때 t가 3분의 2일 때 두 번 방향을 바꿔. 됐니? 끝. 그래서 얘는 한 번, 얘는 0번, 얘는 2번. 더하니까 답은 3번. 됐어요? 자, 넘어가서 96번. 96번. 문제 좀 읽어볼게요. 96번. 자, 문제 보면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 가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문제예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가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문제야. 자,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가속도 그래프를 보면 어떤 걸 봐달라는 얘기냐면 지금 y는 k라는 직선하고 1번은 안 만나고 2번은 두 점에서 만나고 3번은 한 점에서 만나고 4번, 5번은 k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가속도 그래프, 저놈을 미분한 형태의 그래프를 지금 그릴 거야. 여기에다가 지금 가속도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가속도의 그래프는 쟤를 미분한 놈을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자, 얘를 미분할 거야. 그럼 이거에 적선의 기울기를 보면 돼. 그럼 첫 번째 적선의 기울기 0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다가 점점 커지다가 이때 최대가 되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0 되죠. 이해돼요? 자, 처음에 0이었다가 점점 커졌다가 이때 제일 커졌다가 변곡점 할 때 제일 크잖아. 맞아? 제일 커졌다가 다시 양수긴 양수인데 점점점 감소가 0 되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된다고. 따라와. 자, 근데 얘가 이런 형태가 일단 답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얘가 K라는 노브가 언제 몇 번 만나냐 이걸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Y는 K가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AT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K가 되는 애를 찾아라는 얘기 아니야? 자, 근데 얘는 이게 지금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어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이기 때문에 이놈의 기울기가 K거든? 그러면 기울기 K인 거는 여기도 있고 기울기 K인 거는 여기도 있지. 평균값 정리해. 지금 K하고 몇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Y는 K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어떤 느낌이냐면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K였다가 점점 커지다가 최고값 찍고 점점 작아지다가 K였다가 다시 작아지는 거야. 점점 커지다가 K 찍고 최고값 찍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K하고 만난다는 얘기는 기울기 K인 형태를 접선의 기울기가 몇 개인가 이거 달라는 얘기. 이해되세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끝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00번의 디귿. 아씨 99번? 99번? 100번의 디귿 먼저 할게. 디귿 T는 B에서 P 가속도 곱하기 Q의 가속도 얘가 음수인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속도 풀 때 그래프 나오면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 먼저 받아라 그랬어. 무슨 그래프? 위치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 자, 그러면 내가 이 위치 그래프를 가지고 가속도를 구하려면 쟤를 두 번 미분한 형태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VT 그래프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자, VT 그래프를 생각해보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 먼저 한번 VT 생각해볼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B라는 점에서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어쨌든 속도 그래프는 자, B에서 적선의 기울기 뭐야? 0이지? B보다 작으면 적선의 기울기 양수고 B보다 크면 적선의 기울기 음수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B보다 크면 적선의 기울기가 음수고 B보다 작으면 적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대충 VT 그래프 이렇게 잡히겠네. B보다 크면 적선의 기울기 즉 VT는 음수고 그치? 이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음수라는 거지. 얘가 VT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 흰색 그래프 봅시다. 자, 흰색 그래프에 대해서 VT 그래프 보면은 어쨌든 B에서는 적선의 기울기가 0이란 말이야. 근데 0보다 클 때는 양수고 0보다 작을 때는 음수죠? 그럼 대충 그래프 어떻게 나와? B에서 0이고 0보다 클 때는 양수고 0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얘가 VT라는 거야. 이해되니? 저 빨간색의 VT, 흰색의 VT. 자, 근데 가속도는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봐줘야 되지. 자, 그럼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이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대충 이게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이 적선의 기울기는 음수겠죠. 이놈은 곡선을 생각하면 이놈 적선의 기울기는 양수겠죠. 즉 얘는 가속도가 음수, 얘는 가속도가 양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둘이 곱하니까 음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F'T를 가지고 FT를 구하는 거는 굉장히 익숙해서 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FT를 가지고 F'T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잘 그렸다면 원함수를 가지고 도함수 잘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99번? 맞아요, 99번? 마찬가지로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 먼저 봐야 되니까 위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네. 가속도가 0이 되는 시각을 봐. 자, 그러면 얘는 봐봐. 가속도의 그래프를 막 그려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세히 봐봐. 3차함수라고 나왔죠. 그쵸? 그래서 얘를 t를 3차함수니까 0이 항변, 1이 항변, 3이 항변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A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4AT. 아, A로 묶을 걸 그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속도는 얘를 한 번 미분합니다. 한 번 미분하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4. 가속도는 이걸 한 번 또 미분합니다. 그럼 미분하니까 a 6t 마이너스 10. 그럼 가속도가 0 되는 걸 찾으니까 6분의 10. 답은 3분의 5 이렇게.